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세금 낭비 기구로 가장 많이 이렇게 청년들의 그 어떤 분노를 자극하는 기관이 이제 여성가족부인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가 왜 주장했고 또 한국 페미니즘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책 표지인데요.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책을 제가 올 초에 선거 끝나고 다들 상심해 있을 때 보통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서전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엉뚱하게도 오세라비 작가님하고 나연준 작가하고 셋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젠더 갈등이라고 프레임을 한 명명한 남녀 갈등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화두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우리 한반도 선진화진한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분들이나 뭐 동생분들이나 직장에 이제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얼마나 지금 첨예한 갈등에 국면에 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성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미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는데 이게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랬는지 어제부터 갑자기 반페미 행보를 보인다라는 게 또 젊은 층들 사이에서 화두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 캠프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건강한 페미니즘을 외치면서 페미니즘 광풍으로 역차별 받아온 MZ세대 남성층을 겨냥했습니다. 도대체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대통령 선거 공약까지 좌우하는지 그 문제점과 실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썼던 책의 제 코너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제가 썼던 쪽 파트는 이제 페미 카르텔에 추악한 민낯이라는 파트입니다. 피해자가 여성단체를 판단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전 시의원으로 이제 정계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요. 시의원이 돼서 정말 시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우리 시민 세금들을 낭비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엄청 많은 한 몇백 개?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0개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여성단체들이 많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그 중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그 위탁기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폭력 상담소들이에요. 미투 광풍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성폭력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상담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돈을 주고 피해자가 여길 찾아가서 여러 가지 법률 지원부터 시작해서 상담 지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매뉴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기관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법률 지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지원기관들에서 뭔가 승인이라고 해야 될까? 추천이라고 해야 될까? 소장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피해자들이 무료 법률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 법률 지원을 받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소장들이 일단은 한번 거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그 상담을 하러 가서 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담소장이 원하는 진술, 되게 과장되고 왜곡된 진술, 또는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러면 너는 지원 못 받겠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여성단체 소장이 자기가 1차적으로 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구조를 받아야 될 여성 피해자들이 구조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라는 대로 진술을 과장 왜곡한 스쿨미투 사례들 중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허리를 감쌌어요 또는
뭐 잠을 깨운다고 어깨를 두드렸어요.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뭐 허리를 감쌌다,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과장 왜곡하게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로 직접 드러나고 재판에서 드러나거든요. 이런 비법률가가 하는 피해자 결정 단계가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변호사로서 느꼈고요. 피해자는 경찰에 가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그다음부터 뭐 사설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민간 위탁 단체인 성폭력 상담소를 거칠 경우 지금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저한테 제보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성폭력 상담소는 상담을 하는 곳인데 상담을 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건지 자기들이 법률가인지 뭔지를 뭐 헷갈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뭐 자기들이 2차 가해하지 말라고 무고 고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뭐 피해를 호소했냐, 뭐 왜 술 같이 마셨냐, 뭐 이런 거를 따지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뭐 제가 볼 땐 이건 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정치화할까?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을 줄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마냥 피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신상이나 피해자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뭐 상담을 하고 상담소가 변호인 선임서만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변호인 그 여성단체 친화적인 변호사들이 또 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선임서만 그냥 집어 넣으라고 하고 그들은 무료 법률 지원으로 뭐 120만 원, 고소장 하나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데 받아가고 상담소장들이 알아서 고발장을 쓰고 고소장을 쓰고 자기들이 알아서 합의 대리를 하고 가해자에게 기부금을 요구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 그리고 나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의 어떤 범죄 피해는 구조받을 길이 없어지고 재판을 가게 되면 저같이 하나씩 따지는 피고인 대리인 변호사가 나오면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다 털리는 결국에는 피해 구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는 이들에게는 그 여성단체들에게는 피해자가 발굴의 대상이에요. 발굴이라는 용어를 실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발굴하겠다고 아웃리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매매 직결지에 가가지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옵니다. 거기서 뭐 억지로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도 아니야 니네는 피해자야라고 하면서 그 리서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성인 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나 이런 일들 또는 친족 간의 성범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들에 관한 성범죄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언론 플레이 하기 좋은 스쿨미투나 또는 업무상 위력가는 만희정 사건 같은 거 폭행 협박이 없지만 그루밍을 당했다라는 궤변을 가지고 성폭력을 규정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나 뭐 아동 성폭력도 가장 자극적이고 기괴한 사건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정치 도구로 쓰이게 언론 플레이를 한 다음에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스쿨미투 때문에 선생님들 뭐 저희 대전에서도 2019년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뭐 성폭력, 뭐 성추행도 아니었고 성희롱 발언, 너네 시집 가려면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르신들 5, 60대들이 그냥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웃고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말에도 억지로 피해의식을 강화시켜서 너네는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이야 라고 오히려 옆에서 자극을 해서 스쿨미투를 하게 만들고 그것에 시달리다 못해 언론과 뭐 언론 보도와 뭐 여러 가지 교육청 이제 감사나 이런 것들에 시민단체들의 외압에 시달리지 못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전북의 어떤 선생님 송경진 교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후에야 혐의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 목숨이 오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조건 피해자를 팔아야 되는 이 여성단체들의 존립 근거가 바로 성폭력, 성범죄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피해자 신상 노출하고 2차, 3차 가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요, 이거 뒷사거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네. 2차 가해 당하고 3차 가해 당하고 거기 껴있는 여성단체 변호사들, 여성단체 소장들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하고 사건 자체가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지고 성폭력의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신상 노출돼서 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막 확대됩니다. 네. 결국에는 다들 힘들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은 존립 근거가 성폭력 피해이기 때문에 범죄 사례가 계속 뭐 많아야 돼요. 범죄가 없으면 안 돼요. 이들은 성폭력을 근절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범죄가 없어지면 자기들의 먹잇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건 일지를 조작하고 부풀리고 또 피해자를 발굴하고 막상 피해자가 상담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상근자들은 전부 다 나가서 근무 시간에 외부 강의를 해서 별도의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 자리 지키는 것은 이제 자원활동가라고 하는 피해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리를 지키겠고 저 같은 경우 대전시 의원을 할 때 이런 상담일지 조작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비리 전부 다 밝혀내고 외부 강의 상담소장이 월 400만 원 이상의 실수료 영역의 보조금 지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1년에 130 몇 건의 외부 강의를 해서 뭐 수천만 원, 억 단위까지 가는 별도의 강의비를 챙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고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성폭력 상담소는 저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막 감사 들어가니까 자진 폐쇄를 하더라고요. 시위하고 난리를 치더니.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노동 착취는 굉장히 심합니다. 인턴으로 들어오거나 여성 복지를 위해서 진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학생들, 사회복지사들, 이런 인턴 사원들에게는, 국가에서 인턴 월급으로 주라고 지원받은 돈 중에서, 9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사용자 가백에 기부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자기네 단체에 다시 후원하게끔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소장들에게 뭐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깁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을 계속 저질러 오다가 들킨 게 윤미향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의제 발굴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 게 아울리치 사업 뭐 이런 거를 하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매매 직결지를 가가지고 피해자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쓰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 납치당해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범죄 피해자들이 드물고 그냥 사실은 본인들이 범죄자, 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본인들이 범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이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피해 당했다고.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오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성매매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어떤 피해도 안 가게 할 테니까 성매매 상대 남자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당신 남자친구라도 좀 사례라도 적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저한테 성매매 여성이 제보를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아무도 건들지 않는 이런 민간 위탁 기관을 건들기 시작했더니 제보를 받아서 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피해자들의 제보를. 그랬더니 김소연 시의원은 피해자 지원 시설을 음해하는 이걸 규탄한다고 당장 현수막 들고 확성기 들고 찾아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회계보고서랑 정산서 이런 회계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무 근태 이런 것들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단체로 와서 외압을 행사했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내서 제일 문제되는 곳을 이제 특위 구성도 못하게 했고요. 제가 특위 구성도 발의했는데 못하게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서명했던 시의원들을 대전 시당위원장이었던 조승래 국회의원이 압박을 가해서 서명을 철회시켰어요. 네, 그래서 특위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합니다. 이 저항을 뚫고
지금 이들의 돈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우리 시민 세금은 이들에게 기득권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뺏지도 못하는 자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단체들은 계속적으로 자리를 확장해서 지금은 심지어 이번에 공군 뭐 이렇게 부사관 자살 사건 있었잖아요. 극단적 선택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양성평등센터장, 성고충 상담관 해서 뭐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4급, 5급, 뭐 높으면 3급짜리까지 가서 자기들 역할은 안 하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정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그냥 시험 보고 취직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 경력으로 들어와서 갑질을 하고 실제로 피해 여성들을 찍어 누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력을 가지고 마지막 종착지는 이들에게는 이제 지방의원 비례 시의원이나 아니면 임기직 공무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가부처 자리에 가거나 정부부처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국회의원까지 네. 차곡차곡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관장으로부터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따내서 돈을 받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투비행단에서 있었던 그 이중사 사건에서도 양성평등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2달간 보고를 안 하고 있었다. 네. 사실상 가해자가 증거인멸하고 가해자가 이렇게 이미 피해자를 2차 가해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줬다. 오히려 이 사람도 여성계 출신으로 대전시 성인지 특보까지 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조작하는 행태들은 최근에도 드러났는데요. N번방 관련해서 대전 청소년들이 12%나 여기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또 여가부가 홍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뭘 하냐면 굉장히 심각합니다라고 하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교육청, 교육부를 다 이제 압박하면서 모든 그 과정에 성폭력 예방 교육에 자기 여성계 강사들이 들어가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통계가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억지로 클릭하라고 한 명당 몇백 명씩 클릭하라고 시켰던 그 조작 이번에 드러나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은요, 민주당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시간을 갖고 모른 척하고 기다리다가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키면 그제서야 다 같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을 밟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어떤 이 오거돈 때도 오거돈 성범죄에서도 지금도 계속 알려지고 있지만 작년 총선 전국에 드러났는데 법무법인 부산 대통령 출신인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직접 그 법무법인을 안내해서 그 총선 이후로 그 폭로 시기나 어떤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좀 많이 아셔야지 우리 이렇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이 시민단체가 온상이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단체들의 이런 오바는 네, 성별 영향 분석 평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에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 전체를 어떤 교육하고 검사를 하는 정부 부처 모두에 들어가 있는 게 성별 영향 평가 분석이거든요. 네, 성별 영향 분석 평가인데 이거를 모든 사업마다 다 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해요. 이게 지금 34조 원인데 예산이 여성가족부는 이제 이런 걸 관리 감독하는 데서 이제 권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남성 청년들은 역차별이 심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네. 실제로 강력범죄들은 전혀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산되고 있다. 분노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네, 제가 계속 했던 얘기들인데요. 그리고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서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성매매 여성은 명백히 이미 15년 전, 20년 전부터
2004년부터 이미 범죄화했거든요. 그런데 노르딕 뭐 모델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은 다 피해자다. 남성만 가해자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 지원을 한다고 성매매 여성이 예를 들면 몸에 이제 문신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패션 문신 이런 걸 지워주는 걸 피해자 의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우리 젊은 남성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정치권에서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하겠다, 뭐 여성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82년생 김지영이 뭐 어떻다 계속 일방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이제 청년 남성들은 화가 나고 젠더 갈등이 폭발해서 이제 뭐 백래시다 또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납니다. 근데 정치권은 이 갈라치기를 가지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들의 인위적인 갈등을 봉합할 생각을 안 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정치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후보, 우리 국민의힘 후보께서는 둘을 조율하는, 성범죄는 강력하게 더 처벌을 하고 또 성범죄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무고도 또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목해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사실은 내용이 많은데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